안녕하세요. 쇠 정보 사연입니다. 상쾌한 아침 맞이하셨나요? 바쁜 하루의 시작을 앞두고 잠시 숨을 돌리는 이 시간이 우리 시청자 여러분께는 향긋한 커피 한 잔 같은 여유가 되기를 바랍니다. 하지만 평생을 바쳐온 부모의 열정과 꿈을 돈 안 되는 낙서라 비웃으며 쓰레기 취급하는 자식이 있다면 그 아침은 얼마나 시리고 아플까요? 오늘 사연은 낡은 연습장 하나에 세상의 희로애락을 담아온 한 어머니의 이야기입니다. 며느리에게는 그저 종이 아까운 노인의 망상이었던 글들이 국민 배우가 무릎 꿇고 애원하는 전설의 대본으로 밝혀진 사연. 지금부터 겉모습만 보고 타인의 삶을 평가하는 자식들에게 전하는 어머니의 서늘하고도 당당한 마지막 일침을 함께 들어보시겠습니다. 참 이상한 일이지요. 세상이 모두 잠든 깊은 밤이 되면 제 마음속에서는 오히려 수많은 이야기들이 별처럼 깨어나곤 합니다. 젊은 시절 국어 교사로 분필 가루를 마시며 아이들 앞에서 문학을 이야기하던 제가 어느덧 머리 희끗한 노년이 되어 이렇게 조그만 스탠드 불빛에 의지의 밤을 지새우고 있네요. 제 이름 박영숙이라는 세 글자보다 그저 누구 엄마, 누구 할머니로 불리는 것이 더 익숙해진 나이. 하지만 이 낡은 연습장을 펴고 펜을 쥘 때면 저는 다시 가슴 뛰는 문학소녀가 되고 세상의 모든 희로애락을 지휘하는 작가가 되곤 했지요. 이따금 펜을 멈추고 눈을 감으면 오래전 떠나온 고향의 냄새가 코끝을 스칩니다. 아궁이에서 타닥타닥 타오르던 장작 타는 냄새, 어머니가 가마솥 한가득 끓여내시던 구수한 된장찌개 냄새, 그리고 흙먼지 날리는 신장로를 자전거로 달리시던 아버지의 땀방울까지. 세월이 흐르고 시대가 변해 스마트폰과 컴퓨터가 모든 것을 대신하는 세상이 되었지만 제 곁에 남은 이 종이와 잉크 냄새만큼은 저를 가장 다정했던 그 옛날로 데려다 줍니다. 우리네 중년과 노년의 가슴 한편에는 누구나 이렇게 꺼내보지 못한 고향의 향수와 부모님에 대한 짙은 그리움이 응어리처럼 맺혀 있을 겁니다. 바쁘게 살다 보니 자식들 뒷바라지하느라 내 청춘이 다 가는 줄도 모르고 살다 보니 어느새 거울 앞에는 주름지고 낯선 노인 한 명이 서 있게 되었지요. 하지만 어머님, 아버님, 우리의 영혼마저 늙어버린 것은 아닙니다. 제가 이 밤 낡은 연습장 위에 앉아 눈물과 웃음을 눌러 담는 것처럼 우리의 지나온 삶 자체가 이미 세상에서 가장 아름답고 눈부신 한 편의 문학이니까요. 이 작은 방에서 펜을 쥐고 있는 시간만큼은 저는 세상 누구보다 부자가 된 것만 같았습니다. 하지만 그런 저의 소박하고도 찬란한 행복은 누군가의 눈에는 그저 지독하게 한심하고 궁상맞은 늙은이의 망상으로밖에 보이지 않았나 봅니다. 매일같이 유명 브랜드의 신상 가방을 검색하고 화려한 브런치 카페에서 사교 모임을 갖는 며느리에게 낡은 연습장을 붙들고 있는 시어머니의 모습은 얼마나 볼품 없었을까요? 어머님, 돈도 안 되는 글 쓰면서 전기세 아깝게 밤늦게까지 불 켜지 마세요. 그 종이 뭉치들 집안만 어지럽고 퀴퀴한 냄새나요. 치매 예방하시려면 그냥 노인정 가서 고스톱이나 치세요. 며느리의 그 서늘하고도 가시 돋친 말 한마디가 제 가슴에 푹 하고 박혀오던 날, 저는 아무런 대답도 하지 못한 채 그저 입술만 깨물어야 했습니다. 그 아이의 눈에 저는 그저 전기세나 축내고 집안에 퀴퀴한 냄새나 풍기는 쓸모없는 뒷방 늙은이에 불과했던 것이지요. 나이가 든다는 것은 어쩌면 이런 것일지도 모르겠습니다. 군중 속에 있어도 심지어 피를 나눈 가족들과 한 지붕 아래 살을 부대끼며 살아도 문득문득 뼛속까지 스며드는 지독한 고독을 혼자서 감내해야만 하는 것 말입니다.
세상은 하루가 다르게 눈부시게 발전하고 젊은이들은 저만치 앞서 달려가는데 우리만 덩그러니 남겨져 뒷걸음질 치는 것 같은 그 서러운 고독감. 쓸모를 다한 고장난 시계처럼 방구석으로 밀려날 때면 마음속에 시베리아 벌판 같은 찬바람이 불어오곤 합니다. 자식들에게 짐이 되지 않기 위해 아픈 곳이 있어도 꾹꾹 참아내고 서운한 일이 있어도 그저 쓴웃음으로 삼켜버리는 우리네 인생. 며느리의 모진 말에 배인 상처보다 저를 더 아프게 한 것은 평생을 바쳐 지켜온 제 삶의 가치가 돈이라는 잣대 앞에서 무참히 짓밟히고 조롱당했다는 그 뼈아픈 현실이었습니다. 그날 오후 며느리는 기어이 제가 3년 동안 밤을 새워가며 공들여 썼던 드라마 대본 초안이 담긴 연습장들을 폐지 덩어리라 비웃으며 분리수거함에 던져버렸습니다. 쓰레기통에 처박힌 제 글들을 바라보며 저는 한참을 그 자리에 망연자실 서 있었습니다. 구겨진 종이 틈으로 제가 쏟아부었던 눈물과 웃음, 밤을 지새웠던 고뇌의 시간들이 산산조각 나서 흩날리는 것만 같았지요. 자식이라는 이름은 어찌하여 이토록 가슴에 지워지지 않는 멍울로 남는 것일까요? 쓰레기장 앞에 서서 저는 까마득히 잊고 지냈던 지난 날을 떠올렸습니다. 일찍 남편을 여의고 홀로 아들 녀석 하나 부족함 없이 키워보겠다고 시장 바닥에서 손이 부르트도독 일했던 시간들. 행여나 내 자식 기죽을까봐 철마다 좋은 옷 입히고 남부럽지 않게 학원 보내면서도 정작 제 속옷 하나 새로 사는 것은 아까워 기워 입고 또 기워 입었던 그 길고 지난했던 세월. 그렇게 온몸이 부서져라 헌신해서 번듯하게 키워놓은 아들이었습니다. 그런데 그 아들의 아내는 제 남편을 낳고 길러준 어미의 영혼이 담긴 종이 뭉치를 아무런 죄책감 없이 쓰레기통에 던져버렸습니다. 그리고 제 아들은 아내의 그런 무례함 앞에서도 그저 모른 척 침묵하며 고개를 돌려버렸지요. 부부간의 정, 자식과의 관계라는 것이 참으로 덧없고 허망하게 느껴지던 순간이었습니다. 피땀 흘려 키워낸 자식도 결국엔 제 둥지를 찾아 떠난 철새처럼 멀어지고 남은 것은 텅 빈 둥지 속에서 늙어가는 어미의 시린 가슴뿐이더군요. 무자식이 상팔자라는 옛말이 그저 푸념이 아님을 가슴 깊이 쓰라리게 깨닫던 날이었습니다. 거실에서는 매일 밤 요란한 TV 소리가 울려 퍼졌습니다. 며느리가 요즘 푹 빠져 있는 인기 드라마 꽃이 피는 계절이 방영되는 시간이었지요. 며느리는 화면에서 눈을 떼지 못한 채 감탄사를 연발하며 그 드라마의 작가인 무명을 천재라 칭송하기 바빴습니다. 어머님, 이 작가님 좀 보세요. 글 한 줄에 수천만 원을 번대요. 어머님처럼 낡은 연습장에 낙서나 하는 거랑은 차원이 다르다고요. 제발 남들 앞에서 글 쓴다는 소리 좀 하지 마세요. 제가 다 부끄러워요. 그녀의 입에서 튀어나온 돈이라는 단어와 수천만 원이라는 숫자가 거실을 맴돌았습니다. 자본주의 세상이라지만 언제부터 사람의 가치와 영혼의 깊이조차 통장에 찍힌 숫자로만 매겨지게 된 것일까요? 며느리는 저를 망상에 빠진 노인 취급하며 제가 애지중지하던 구형 노트북마저 강제로 빼서 창고에 처박아 버렸습니다. 제가 남들 앞에서 글 쓴다고 할까봐 창피하다면서요. 베란다 구석에 우두커니 앉아 화려한 TV 불빛에 환호하는 며느리의 뒷모습을 바라보며 저는 속으로 씁쓸한 미소를 지을 수밖에 없었습니다. 며느리가 그토록 입에 침이 마르도록 찬양하며 숭배하던 그 천재 작가 무명. 그 무명이 바로 창고에 처박힌 낡은 노트북으로 밤을 지새우며 타자를 치던 시어머니 박영숙의 필명이라는 사실을 그녀는 꿈에도 상상하지 못했을 테니까요. 텅 빈 껍데기 같은 겉모습과 화려함만을 좇는 그들의 눈에는 다해진 스웨터를 입고
거실 구석에 웅크린 제 안의 보석이 보일 리 만무했습니다. 진짜 가치를 알아보지 못하는 그들의 빈곤한 교양과 얕은 생각들이 안타깝게 느껴질 뿐이었습니다. 집을 나와 정처 없이 걷다 발길이 머문 곳은 붉은 단풍이 융단처럼 깔린 동네의 작은 공원이었습니다. 벤치에 홀로 앉아 떨어지는 낙엽을 바라보고 있노라니 나와 비슷한 연배의 친구들이 혹은 낯익은 이웃들이 저마다의 무거운 삶의 무게를 짊어진 채 지나가는 것이 보였습니다. 굽은 허리, 뻑뻑해진 무릎, 한 움큼씩 빠져버린 머리카락. 젊음이라는 화려한 계절은 속절없이 지나가 버리고 이제는 여기저기 고장나는 몸을 이끌고 황혼을 걸어가는 우리들의 모습입니다. 나이가 든다는 것은 상실에 익숙해지는 과정이라고 하지요. 건강을 잃고 젊음을 잃고 때로는 사랑하는 배우자와 친구들을 먼저 떠나보내는 이별의 아픔까지 겪어내야 합니다. 하지만 그렇게 비워진 마음의 빈자리에는 아이러니하게도 세상을 바라보는 더 깊고 넉넉한 시선이 채워지게 마련입니다. 며느리에게 멸시를 당하고 아들에게 외면받았던 그 뼈저린 고독 속에서도 제가 무너지지 않고 버틸 수 있었던 것은 바로 제 안에 간직해 둔 글쓰기라는 오랜 벗 덕분이었습니다. 제 글은 외로운 중년의 고독을 달래주는 유일한 친구이자 상처받은 제 영혼을 다독여주는 따뜻한 위로였습니다. 손가락 마디마디 관절염이 도져 펜을 쥐기 힘든 날에도 눈이 침침해져 돋보기를 2개씩 겹쳐 써야 하는 날에도 저는 마음속으로 끊임없이 문장들을 지어 올렸습니다. 육신은 비록 늙어 시들어가지만 제 안의 상상력과 삶에 대한 사랑만큼은 청춘의 그 어느 때보다 싱그럽게 피어나고 있었으니까요. 고독은 저를 가두는 감옥이 아니라 제 영혼을 더 깊게 숙성시켜주는 오크통이 되어주고 있었던 겁니다. 그러던 어느 날 오후였습니다. 언제나처럼 조용하고 나른했던 주택가 골목길에 갑자기 영화에서나 볼 법한 검은색 최고급 세단 여러 대가 미끄러지듯 들어와 저희 집 대문 앞에 멈춰 섰습니다. 조용하던 동네는 순식간에 웅성거리는 소리로 가득 찼고 창밖을 내다보던 며느리는 눈이 휘둥그레져서 슬리퍼를 짝짝이로 꿰인 채 밖으로 뛰어나갔습니다. 차 문이 열리고 내린 사람은 다름 아닌 대한민국 최고의 국민 배우라 불리는 강준호 씨와 유명 방송국의 드라마 국장이었습니다. 평소 강준호 배우의 열렬한 팬이었던 며느리는 숨이 넘어갈 듯한 비명을 지르며 그들에게 달려갔습니다. 세상에, 강준호 씨 아니세요? TV에서 보던 것보다 훨씬 잘생기셨어요. 우리 집엔 어쩐 일이세요? 혹시 촬영 중이신가요? 사인 좀 한 장만. 며느리의 호들갑스러운 목소리가 마당을 쩌렁쩌렁 울렸습니다. 동네 사람들도 구경하느라 담장 너머로 고개를 빼들고 있었지요. 화려하게 차려입은 며느리는 어떻게든 배우의 눈에 띄어보려고 갖은 아양을 떨며 길을 막아섰습니다. 하지만 그 화려하고도 소란스러운 외부 세계의 침입 앞에서 저는 그저 거실 구석에 앉아 며느리가 어딘가에 버리려다 만 찢어진 연습장 조각들을 주섬주섬 챙기고 있을 뿐이었습니다. 세상의 잣대로 보면 너무나도 초라하고 보잘것없는 제 모습과 대문 앞의 그 화려한 풍경은 마치 물과 기름처럼 겉돌며 기묘한 긴장감을 만들어내고 있었지요. 하지만 다음 순간 믿을 수 없는 일이 벌어졌습니다. 강준호 씨는 자신을 향해 뻗어오는 며느리의 손과 호들갑을 마치 투명 인간이라도 대하듯 차갑게 지나쳤습니다. 그리고 성큼성큼 거실로 들어와 구석에서 찢어진 연습장 조각을 들고 있던 제 앞에 멈춰 섰지요. 그리고는 단 1초의 망설임도 없이 그 크고 훤칠한 국민 배우가
낡은 스웨터를 입은 초라한 노인인 제 앞에 넙죽 무릎을 꿇는 것이 아니겠습니까? 거실에는 숨소리조차 들리지 않을 만큼 무거운 정적이 내려앉았습니다. 작가님, 무명 선생님, 제가 선생님의 새 대본 마지막 입세의 초안을 읽고 며칠 밤을 뜬 눈으로 설쳤습니다. 이 위대하고도 아름다운 작품은 오직 선생님만이 완성하실 수 있습니다. 제 마지막 연기 인생을 걸고 이 작품의 주인공으로 서고 싶습니다. 제발, 제발 제게 그 영광을 허락해 주십시오. 강준호 씨의 눈에는 진실한 존경과 예술에 대한 뜨거운 눈물이 고여 있었습니다. 그는 화려한 겉모습이나 나이 따위는 신경 쓰지 않았습니다. 오직 제가 써내려간 글자들에 담긴 사람에 대한 따뜻한 시선과 켜켜이 쌓인 인생의 깊이를 알아보았던 것입니다. 누군가에게는 전기세 아까운 퀴퀴한 노인네의 낙서였던 제 글이 누군가의 가슴에는 평생을 바쳐 연기하고 싶은 위대한 문학으로 닿았다는 사실. 사람의 진심을 알아보는 눈은 이토록 다른 법입니다. 가짜는 번지르르한 포장지에 속아 알맹이를 버리지만 진짜는 진흙탕 속에 묻힌 진주의 가치를 단번에 알아보는 법이지요. 그 순간 며느리와 아들의 얼굴은 마치 돌처럼 굳어버렸습니다. 자신들이 폐지 덩어리라 비웃고 쓰레기통에 처박았던 그 연습장들이 사실은 수조원의 가치를 지닌 거대한 문화 콘텐츠이자 그토록 숭배하던 천재 작가 무명의 원고였다는 사실을 깨달은 것입니다. 며느리는 사색이 되어 제 발등을 붙잡고 부들부들 떨며 울부짖었습니다. 어머님, 작가님이 정말 그 무명 선생님이셨어요? 제가 미쳤었나 봐요. 죽을 죄를 졌습니다. 어머님, 제가 앞으로 대본 연습하시는 거 다 도와드리고 모실게요. 네. 돈 냄새를 맡고 순식간에 태도를 바꾼 며느리의 그 천박한 얼굴을 내려다보며 저는 마음속 깊은 곳에서 서늘한 바람이 지나가는 것을 느꼈습니다. 저는 바짓가랑이를 붙잡은 며느리의 손을 단호하게 떼어내며 아주 차갑고도 또렷하게 말했습니다. 그를 모르는 사람에게는 대본을 맡길 수 있어도 마음이 썩은 사람에게는 내 글자 한자도 보여줄 수 없단다. 내가 쓰레기통에 처박은 그 연습장, 그 안에는 내가 그토록 출연하고 싶어 안달났던 내 남편 회사의 방송 투자 제안서도 함께 들어있었단다. 내 손으로 내 복을 다 차버렸으니 이제 와서 어쩌겠니. 내 글이 쓰레기 낙서라면 내 얄팍한 교양은 그보다도 못한 악취나는 오물일 뿐이다. 나이가 들면서 우리가 배워야 할 가장 중요한 삶의 지혜는 어쩌면 잘 비워내고 끊어내는 용기일지도 모릅니다. 피를 나눈 가족이라 할지라도 나의 영혼을 갉아먹고 존엄성을 훼손하는 관계라면 과감히 도려낼 줄 알아야 합니다. 저는 그날부로 아들 내외에게 매달 붙여주던 생활비와 카드 지원을 모두 끊어버렸습니다. 그들의 탐욕과 허영심을 채워주느라 정작 나 자신의 삶을 갉아먹고 있었던 헛된 집착을 미련 없이 내려놓은 것입니다. 그 후로 저는 미련 없이 짐을 싸서 도심의 그 차갑고 삭막한 아파트를 떠났습니다. 그리고 산세가 좋고 햇살이 따스하게 스며드는 조용한 시골 마을에 저만의 작은 집을 마련했습니다. 아침이면 새소리에 잠을 깨고 낮에는 마당의 흙을 맨손으로 만지며 화초를 가꾸는 소박하지만 충만한 살. 그것이 제가 선택한 노후의 풍경이었습니다. 제 통장에는 매달 상상할 수도 없는 거액의 저작권료가 쌓여갔지만 저는 그 돈을 나를 치장하는 데 쓰지 않았습니다. 대신 그 수익의 대부분을 털어 가난하지만 글에 대한 열정만은 누구보다 뜨거운 문학 지망생들을 위한 장학재단을 설립했습니다. 돈이 없어서 혹은 누군가의 지지를 받지 못해서
꿈을 포기해야만 하는 젊은 날의 저와 같은 아이들에게 작지만 든든한 디딤돌이 되어주고 싶었기 때문입니다. 반면 제 눈밖에 나버린 아들 내외는 방송국과 광고계의 소문이 퍼지면서 철저히 외면당하고 뼈저린 후회 속에서 힘겨운 날들을 보내고 있다고 들었습니다. 노년의 건강은 육체의 튼튼함만을 의미하지 않습니다. 마음속의 불필요한 욕심과 원망을 깨끗이 비워내고 그 자리에 나눔의 기쁨과 평온함을 채워 넣는 것. 그것이 진정으로 건강하고 아름답게 늙어가는 비결이겠지요. 내 손에 쥐었던 것들을 하나둘씩 내려놓고 흙으로 돌아갈 준비를 하는 시간. 그 비움의 철학 속에서 저는 비로소 온전한 자유와 해방감을 맛보게 되었습니다. 오늘도 저는 따뜻한 봄볕이 내리쬐는 창가 책상에 앉아 조용히 펜을 듭니다. 하얗게 빈 원고지 위로 제 주름진 손이 닿을 때마다 여전히 제 가슴은 봄꽃처럼 설레고 두근거립니다. 젊은 시절에 팽팽했던 피부는 사라지고 머리엔 하얀 서리가 내렸지만 살아온 세월만큼 깊어진 제 안의 우물에서는 매일같이 새롭고 아름다운 이야기들이 길어 올려지고 있습니다. TV 앞에 어머님, 아버님, 혹시 지금 거울 속에 늙고 초라해진 자신의 모습에 한숨 짓고 계신가요? 자식들에게 섭섭한 마음, 아무도 나를 알아주지 않는다는 지독한 외로움에 남몰래 눈물 훔치고 계신 것은 아닌지요. 진정한 아름다움과 문학은 명품 가방이나 화려한 겉모습에서 나오는 것이 아닙니다. 그것은 바로 여러분이 살아온 그 치열했던 삶의 궤적, 그리고 세상을 바라보는 그 따뜻하고 애정 어린 시선 속에서 피어나는 것입니다. 우리의 인생은 아직 끝나지 않았습니다. 지금 당장 먼지 쌓인 일기장이라도 좋고 버려진 달력 뒷장이라도 좋습니다. 펜을 들고 혹은 마음의 붓을 들고 여러분만의 이야기를 다시 써내려가 보십시오. 누군가의 부모라는 껍데기를 벗어던지고 잊고 살았던 여러분의 눈부신 이름 세 글자를 다시 불러보시길 바랍니다. 마음속 깊이 묻어두었던 그 찬란한 청춘의 꿈이 이 황혼의 들녘에서 가장 아름다운 노을로 여울져 피어날 수 있도록 말입니다. 당신의 후반전은 당신이 생각하는 것보다 훨씬 더 위대하고 눈부시게 빛날 준비를 마쳤습니다. 늘 당신의 찬란한 오늘을 이 무명의 늙은 작가가 온 마음을 다해 응원하겠습니다.